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노동법 교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의 관심도 임금에 많이 쏠려 있는데요. 임금에 대한 관심이나 중요성에 비해서 임금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소한 내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내게 보장된 법정 임금은 무엇인지, 임금에 관한 나의 권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정도는 알아야지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몰라서 놓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는 여러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금품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에서 본 돈은 모두 임금이 아니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하고 본 돈이 법에서 말하는 임금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는 근로대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야 비로소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는 조건은 주는 사람이 사용자가 아니거나 또는 받는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면 임금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이 말은 주고받는 사람 사이에는 사용 종속적인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팁을 받았다면 그 팁은 임금일까요? 아닐까요? 네.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은 아니겠죠. 하지만 사용자가 그 팁을 모두 모아서 자기 관리하에 가지고 있다가 전체 근로자에게 일정 부분 배분했다면 그때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지급받는 사람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도 있겠죠. 업무 집행권을 가는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라든지, 순수한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비, 또 채용 면접생에게 지급하는 면접비 같은 경우에는 지급받는 사람이 사용 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용 종속 관계에 있다고 전제했을 때 근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는 근로 대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있지 않아서 판례를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고정적, 정기적, 계속적으로 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금품이냐 아니냐, 그리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또는 관행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주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근로대가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출장비, 여비, 장비 구입비 등과 같은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거나 결혼 축의금, 조의금과 같은 은혜적이고 호의적인 성격의 금품은 근로대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해고 애고수당이나 휴업수당, 그리고 재해보상과 같이 손해보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이라든지 4대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 그리고 노동조합 전인자의 급여, 이런 경우도 근로대가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자녀의 재학 시에 지급하는 학자금도 근로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이상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이기 때문에 임금은 아닙니다. 어떤 해에 경영성과가 좋아서 회사가 일시적으로 지급한 그런 경영성과금에 대해 판례의 경향은 그동안에는 그 경영성과의 변동성을 이유로 근로대가성을 부정해왔지만, 최근에는 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고 계속적이고 정기적인 성질을 갖는 것이라면 근로대가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명칭 여하를 불문한 일체금품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식대, 교통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형식적으로는 실비 변상적인 금품으로 보이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 직원에게 매달 지급하는 10만원의 교통비가 있다고 했을 때 그 10만원의 교통비가 차량 운전을 했느냐 또는 안 했느냐와 관계없이 또는 그 차량 주유비에 대해서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면 근로 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반대로 한도는 10만원이지만 영수증을 5만원의 주유비 영수증을 제출했을 때 5만원만 지급하는 경우라고 하면 이거는 주유에 대한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여부를 판단할 때는 명칭이 아니라 그 실줄을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 항목의 성격에 대해서 굳이 복잡하게 이것이 임금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임금 중에는 법에서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법정 수당이 있고 노사 간의 근로계약이나 단체 협약을 통해서 약정한 약정 수당이 있습니다. 이 법정 수당은 법에서 정한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는데요. 이 법정 수당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돈의 성격이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그 법정 수당을 계산할 때 각기 포함되는 임금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의 성격이 임금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략적으로 임금을 구분만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모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전체 금품이라면 이 중에서 임금이 아닌 것, 실비 보상적인 것, 은혜적 호의적인 것, 그 다음에 손해보상적인 성격의 금품을 제외한 큰 온 안에 포함되는 것은 모두 임금이겠죠. 이때 임금에 포함되는 급여를 하면 모두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간 받은 모든 급여를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눴을 때 하루분의 임금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하루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또는 산재 휴업급여 등을 계산하는 데 쓰입니다. 통상임금은 큰 원의 임금 중에서 그러니까 그 전제가 임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임금 중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성질의 임금만을 모두 모아서 합산한 후에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눠서 1시간당 통상시급을 산출하고 그 통상시급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는 데 쓰입니다. 최저시급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눴을 때의 시간당 임금인데요. 이때 그 시간당 임금이 법적으로 최저시급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쓰이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에 속하는 임금의 범위는 거의 대부분이 겹쳐 있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수당은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만 최저임금을 산출할 때는 제외되기도 하거든요.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은 매월 지급 받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 통상임금 산입에 포함되는 임금은 매월 지급받지 않아도 지급 주기가 1년 또는 2달, 3달 이런 식으로 일정하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2달에 한 번 받는 상여금과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만 매달 받는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출에는 포함이 안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임금의 정의와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 이런 임금을 구별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그 평균임금이나 최저임금, 통상임금 이런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임금의 계산 방법과 그 쓰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